자, 오늘은 함수의 원래 이렇게 분리해서 배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배우는 순서가 극한이 무엇인지를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연속성을 따지는 거라서 함수의 극한과 연속성이 한 단원입니다. 한 단원. 지난 시간에 이제 극한의 이미지, 극한이란 어떤 것이냐, 뭘 말하는 거냐, 영원히 닿지 않으며 접근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리고 무한대나 무한소라는 게 그것으로 진입되는, 그게 숫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 상태로 진입하는 속도라는 개념이 있다. 그래서 그 속도 차를 가지고 수렴하는 극한값들을 구하는 그런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언급 안 한 것 중에 아까 얘기한 게 이제 함수의 연속성의 성질 같은 거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건데, 그건 그냥 책에 나온 그대로예요. 거기서 더도 덜도 없어요. 내가 굳이 언급을 해야 되나? 뭐 연구해 봅시다. 극한의 성질 이런 건데 별거 아니에요. 그냥 리미트가 적용된 어떤 함수 값에 대하여 그 앞에 실수배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 경우 이 실수배를 무시하고 리미트 a가 fx에 먼저 적용된 결과물에다가 최종적으로 k를 곱해도 된다. 시그마랑 유사하죠? 시그마 때 그 수열 앞에 곱해져 있던 실수배가 시그마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거랑 아주 유사해요. 그냥 극한의 결과물에다가 곱하면 된다 이런 얘기야. 실수배. 그러면 그 다음 나와야 될 건 사칙연산 얘기예요. fx 더하기 gx. 그러니까 두 개 함수를 더해 놓고 그거 전체에다 리미트를 때리면 마치 이 리미트가 분배되듯이 간다 이런 얘기인데, 뭐 어찌 보면 응당 당연한 얘기 같기도 하고, 이렇게 각각의 극한에 적용을 한 후 더하는 것과 같다. 그럼 뺄셈이라고 달라질까? 뺄셈 똑같지. 이렇게. 그럼 실수배 했고 덧셈 뺄셈 했으니까 그 다음 뭐야? 너무 당연한 거? 곱셈이겠죠. 곱셈이에요. 리미트 a가 적용된 fx 곱하기 gx 두 함수를 곱했어. 우리 눈에는 이게 하나의 함수로 보일 거라고요. 곱한 결과물이니까. 그것의 결과물이 이 각각이 적용된 수렴된 극한값의 곱과 같다. 요거는 시그마하고 다른 점이죠. 시그마는 절대 이렇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시그마는 덧셈에 대해서는 분배가 되지만, 덧셈 뺄셈에 대해서는, 시그마 같은 경우는 곱셈에 대해서는 각각의 시그마를 걸면 안 된다라고 그랬는데, 리미트는 그런 거 아니에요. 리미트는 어떻게 이미지를 가지면 좋을까? 약간 조명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미트는 조명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빨간불을 켜면 그 안에 대상들이 다 빨간색이 반영되어 보이겠지. 파란불을 켜면 각각의 대상들이 파란불이 반영되어 보일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일종의 환경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시그마는 구조물이라면 리미트는 환경 같은 거다. 그래서 그 곱셈이나 나눗셈에 각각 스며드는 것쯤은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제 이렇게 해놓고, 야, 실수배와 사칙연산이야. 그러니까 실수배와 사칙연산에 대해서 리미트를 각각 다 분배할 수 있다. 이게 끝이야. 성질에. 근데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최초 전제, 여기가 제일 중요하죠. 최초 전제. 그건 뭐냐면 수렴할 때만. 둘 중에 하나라도 발산하거나 둘 다 발산하거나 할 때는 여기 있는 게 싹 다 무너져요. 적용을 못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수렴할 때만 이 짓을 하는 거다. 수렴할 때만.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런 거 문제 풀 때 단은 항상 뭐 조심하라는 거죠. 분모에 0 되는 거 없다. 그러니까 gx도 0이 아니어야 되고 리미트 gx도 0이 아니어야 된다. 이런 거 붙어요. 이런 게 이제 함정 문제로 종종 나와요. 단위 없이 그냥 나누기만 쓰면 저 성질은 틀린 성질이 됩니다. 수렴을 하더라도. 알겠죠? 제곱이나 루트나 뭐 절대값 같은 거 저런 거 안 돼요? 제곱이 무슨 뜻이니? 이거지? 있잖아요. 제곱은 그냥 기호일 뿐이지 원래 알고 있는 연산을 다른 기호로 쓴 것 뿐이잖아. 다음 이제 이거와는 좀 결을 달리하는 별도의 성질이 있는데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간접극한 또는 샌드위치 정리, 공식 뭐 이렇게 부르는 애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극한의 특이성을 말하는 건데 fx하고 gx가 원천적으로 이런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그래프로 얘기하면 언제나 f가 더 낮고 g가 더 높은 거야. 어떤 x에 대해서도 어떤 x를 넣어도 f가 더 작고 gx가 더 높아. 커. 그런 관계를 만들 수 있죠.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수렴한다고 전제를 하고 리미트를 붙이면, 그러니까 극한 값으로 적용을 하면 이게 대소관계가 바뀌지는 않는데 그 극한 값의 대소관계가 뒤집히는 일은 없어. 극한을 보냈더니 갑자기 작았던 애가 커져? 그런 일은 없어. 그런데 여기에 등호가 생길 수 있어요. 극한값의 특이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얘를 내 눈에 보이는 선상에서는 x축 선상에서 이렇게 그었을 때 항상 f가 낮고 g가 높은데 이거를 저쪽 어딘가로 쫙 보내보면 같아지는 순간이 생길 수도 있다.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극한이라는 영역, 무한대라는 영역,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역에서 벌어지는 특이한 행동 중에 요 등호가 있다는 거야. 등호가. 그래서 바로 이 성질로 이제 얻어내는 것이 이 두 번째 아이가 이제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는 건데 뭐냐면, 이건 뭐 말해도 못 알아들을 텐데 이제 문제 경험하면서 한 번 더 개념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 gx라는 아이가 있어. gx라는 아이가 있는데 얘가 리미트 x를 a로 보냈을 때 gx 값이 0 어정쩡한 거야. 뭘로 수렴하는 것 같은데, 알파로 수렴하는 것 같은데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값이 나오면 되지. 아니야. 세상의 함수에는 이렇게 막 움직이는 애들이 있어요. 진동하는 애들이 있어서 얘가 심증은 알파일 것 같은데 물증으로 알파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애가 있어요. 요런 녀석을 어떻게 하냐면 머리를 잘 써서 얘보다 작은 함수 fx와 얘보다 큰 함수 hx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얘보다 확실히 작지? 얘 맞지? 얘보다 확실히 크지? 얘 맞지? 이렇게 해서 인정을 받는 거야. 그런데 머리를 많이 쓴다는 건 그냥 작은 함수, 큰 함수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여기서 머리를 썼다는 건 어떤 거냐면 리미트 fx와 리미트 hx가 모두 알파로 수렴하게 그렇게 머리를 써서 만든다는 거예요. 이 성질이지. 이 성질. 얘를 제거를 해도 fx가 작고 hx가 큰 거잖아. 그런데 극한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 등호의 거리를 알파로 수렴하게 내가 만드는 거예요. fx, hx를. 어쭈? 그러면 당당하게 리미트 gx도 알파로 수렴한다라고 주장해도 된다는 거지.
이게 왜 샌드위치 정리냐면, 야, 샌드위치에 햄 보여? 햄 보여? 햄 안 보이지? 그럼 햄은 어디 있어? 툭방 사이에 있겠지.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햄의 위치를 알 수가 없는데, 햄의 아래쪽에 빵 하나가 있고 햄의 위쪽에 빵 하나가 있다는 걸 확실하게 증명한 다음에 이걸 팍 덮어버리면, 예, 두 빵이 만났기 때문에, 두 빵이 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햄은 여기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샌드위치 정리예요. 지금은 영 감이 안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그러는 거야. 책을 보면서 이런 정리가 나오고 이런 성질이 나오면 그냥 외워두라는 거야. 그냥 외워도 그러다가 어떤 문제를 통해서 이 개념이 역으로 나한테 이렇게 갑자기 이해가 되는, 깨달아지는 그런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연속성 얘기를 해봅시다. 연속성이 뭐야? 연속한다는 게 뭐야? 함수가 연속이라는 게 뭘까? 연속이다. 연속이다. fx가 x 이퀄 a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누군가가 주장을 했다고 합시다. fx가 x 이퀄 a에서 a 자리에서 얼씨구 이해는 해. 예, 원래 개념 강의가 졸려. 근데 계속 졸려? 졸립다고 졸리게 맡겨버릴 거야? 제일 좋은 건요, 그냥 그래프를 보는 거예요. y는 fx가 이렇게 그려졌고, 난 얘가 어떻게 생긴지 알고, 어떻게 생긴지를 알고, 여기가 x 이퀄 a라는 위치라는 것도 알고, 여기서 쭉 그래프를 올려보니 요 자리에 점이 하나 있는데, 이 점이 지 앞과 뒤에서 전혀 끊어짐 없이 자연스럽게 연결됐더라. 그럼 연속이에요. 응? 그럼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내 눈앞에 보이면 이걸 연속임내 아님내를 묻지도 않고 서로 궁금해하지도 않지. 지훈이 너도 이거 지금 연속인 거 보고 있잖아. 나도 지금 연속인 거 보고 있잖아. 근데 내가 여기다가 대고 fx가 x 이퀄 a에서 연속이니? 또는 연속이다 라고 질문을 하거나 주장을 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말이야, 우리 둘 다 그래프를 못 보고 있다면 어떨까? fx가 이렇게 그냥 식으로만 주어지는데 그 식이 이상하게 생겼어. 아이고. 그 식이 이상하게 생겼어. 함수가. 이것만 나한테 주어져 있어. 그런 다음에 상준이한테 내가 질문을 하는 거야. 상준아, 얘가 x 이퀄 1에서 연속일까? 라고. 그럼 대답은 yes or no 중에 하나겠죠. 지금 이 함수의 연속성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거예요. 그래프를 그릴 수 없거나 그래프를 모를 때 나한테 수식만으로 주어진 애를 가지고 얘요 x 이퀄 1에서 요렇게 이어져 있는 거 맞아요. 이런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거 맞아요. 라고 주장할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걸 따져보는 단원이에요. 연속성이라는 건. 자, 그러면 이거 어차피 사람 머리에서 나온 건데 생각을 해보자. 어떻게 하면 어떤 자리에서 이 그래프 없이 x 이퀄 a에서 연속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연속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뭐뭐뭐가 갖춰지면 연속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이걸 지금 내가 뭐뭐뭐라고 하는 순간 책을 읽어서 이해가 안 됐어도 책을 읽어온 사람들은 아 그거 뭐 이렇게 세 개로 돼 있었어. 이렇게 되면 그게 성공인 거야. 생판 책 한 장 이렇게 장 안 뒤집어 보고 지금부터 내가 하면서 연속성의 세 가지를 말해줄 거야. 이렇게 하면 듣고 땡이에요. 근데 너희가 먼저 준비해. 이게 당최 무슨 소리야, 씨발. 뭐, 리미트가 왔다 갔다 하고 막,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궁금함이 생긴 사람들은 그 전제를 가지고 지금 제 얘기가 이제 들릴 거라고요. 내가 너희들한테 예습을 요구하는 건 바로 이 지점이야. 먼저, 불연속을 생각해 봐야 돼. 야, 어떻게 되면 불연속이니? 끊어지면 불연속이죠. 끊어지면 불연속이죠. 근데 이 끊어지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x 이퀄 a에서 연속이기는 쉽지. 쭉 이어지면 되니까. 이건 연속인데 불연속은 어떤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불연속이라고 부를까? 라는 거예요. 그중 하나가 이런 겁니다. 이런 거. x 이퀄 a에서 값이 없어. 함수값이 없어. 뭐 꼭 이렇게 안 되더라도 a에서 잘 가다가 애가 빵꾸가 뻥 하고 나더니 이렇게 돼 있어. 이럴 수 있어요. 여기에 값이 없어. x 이퀄 a에서. 이런 불연속이에요. 또 우리가 가장 흔하게 생각하는 불연속은 뭐지? 이런 거죠. 이런 거. 가장 간편하게 끊어버리는 방법이지. 또 어떤 거 있을까요? 가다가 구멍이 났는데 여기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 여기가 채워져 있는 경우. 요런 게 불연속들이에요. 얘들아, 내가 정의는 방어적인 거란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이게 원이에요 라고 해서 원의 정의를 이렇게 딱 썼을 때 그 원의 정의는 들어올 공격들을 방어하는 정의여야 되는 거야. 네 말대로 하면 이건 네 말들을 그대로 지켰는데 이건 원이 아니잖아. 이럴까봐. 이렇게 하면 원이 아니잖아. 이렇게 할까봐. 그래서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라는 말은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이 원 동그라미를 지키는 방어적인 정의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따질 fx가 x 이퀄 a에서 연속이다라는 것도 들어올 공격을 방어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말대로 하면 근데 이거 못 지키잖아. 이건 불연속인데. 야, 네 말대로 하면 네 말만 딱 지키면 이거 다 만족했는데 이거 불연속이잖아. 이럴까 봐. 그래서 무려 3가지나 둬야 됩니다. 첫 번째 방어, 이걸 방어해 보세요. f, a가 정의되어 있어야 해요. fa가 정의되어 있다. 이렇게. 이래야 해요. 그러니까 fa 값이 a에서의 함수 값이 있어야 된다고. 얘처럼 없거나 점근선 따라가서 양해무한대 음해무한대라서 없거나 중간에 구멍이 뚫리고 여기 어디도 채워진 자리가 없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fa가 정의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첫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요걸 막아야 돼요. 이걸 막아봅시다. 어떻게 막을까요? 이거는 우극한과 좌극한이 이렇게 빗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은 지점이어야 한다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게 어제 배운 거죠. 극한값이 존재해야 된다. 극한값이 존재라는 말이 좌극한과 우극한이 한 지점을 향해서 수렴하고 있다 이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극한값이 존재해야 된다. 피처링 해설하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된다. 이 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얼핏 생각하면 아 그렇지 이렇게 돼서 얘가 한 지점으로 수렴하고 거기서 함수값 있고 하면 연속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거 보세요 이거. 서유 졸리니까 대답해봐. 얘 극한값 존재해 안 존재해? 어디야? 극한값이 어디야? 저기요. 맞아요. 정답이에요. 저기예요. 예. 여기죠. 여기죠. 접근하며 영원히 다가가고 닿지 않으며 영원히 다가가는 그 두 개가 모여드는 이 좌표. 이 좌표가 극한값이에요. 근데 극한값이 곧 함수값은 아니라고 그랬지. 왜냐면 나는 A를 향해 영원히 접근하는 거지 A에 닿지 않을 거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A를 팍 집어서 너 어딨어? 이렇게 질문하면 레이저를 여기다가 빡 갖다 놓은 다음에 X 이퀄 A에서 너 어딨어? 라고 질문하면 걔 어딨어요? 여기 있죠. 이게 함수값이에요. 이 함수값은 다르죠. 그럼 이 함수가 지금 끊어졌다고 그래? 연속한다고 그래? 불연속이라고 하죠. 예, 바로 그겁니다. 이게 정의되어 있고 이게 존재해도 그 두 개가 같아야만 그 두 개가 같아야만 연속이라고요. 이 세 가지 끊어지는 방식을 방어해낸 겁니다. 세 가지 이 조건으로. 이 세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만 연속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네? 선생님. 이거 3번 자체가 F에 A를 넣은 값이 정의가 되어 있다는 걸 전제로 한 거 아니에요? 좋은 지적이에요. 좋은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진호가 방금 뭐라고 그랬냐면 이 3번이라는 걸 쓰려면 이게 극한값이 좌우극한이 같을 때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없어지면서 이렇게 쓴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전제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야. 자, 똑같이 말해봐. 똑같이 이거에 대해서. FA 값이 없으면 여기다가 등호 오른쪽에 뭐라고 쓸 건데? 뭐 쓰지? 그러니까 3번만 외우면 된다는 뜻이에요. 진우의 방금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자면 얘가 지켜지고 얘가 지켜져도 둘 다 지켜져도 이 두 개가 같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둘의 전제 후의 약속이라서 이거는 순차적으로 확인하는 게 맞아요. 순서대로. 이 둘은 순서가 없지만 3번은 반드시 이 둘이 갖춰진 다음에 보는 게 맞아. 알겠어? 이건 같다가 핵심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외우기가 힘들잖아. 에? 그러니까 난 너희한테 뭘 제안하냐면 어떤 점을 제안하냐면 이 말에 그냥 문장으로 대응을 해버리자. 뭐냐면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 만약에 내가 이거를 쇼츠로 만든다면 딱 여기만 얘기할 거야. 딱 여기만 얘기할 거야. 자, 다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자. 시작.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 자기 목소리를 자기 머리에 입력시켜. 지훈아 뭐라고? 또박또박.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 극한값 뭔지 생각하고 있어 지금?
또 소리만 외우고 있지. 극한값이 뭐야? 극한값이. 이거. 어? 함수값이 뭐야? 함수값. 그 함수에다가 숫자 집어넣은 거야. 어? 이거야 1번. 예, 이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 문장으로 외우세요. 그럼 이걸 3번의 수식을 한글 문장으로 읽은 건데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이 세 단계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 함수값 정의되어 있는가? 극한값이 존재하는가? 그 두 개가 서로 같은가? 일로 돌아와서 이거 연속이에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함수 값이 정의되어 있는가? 함수 값이 정의되어 있는가? 1번. 아이고. 1번. F1은 얼마인가? 내가 여기다 F1을 넣으려면 여기다 1, 여기다 1, 여기다 1을 넣어야 되는데 분모에 여기다가 1을 넣는 순간 분모가 0이 돼요. 그죠? 그러면 뭐야? 안 되는데? 불연속인가 보다. 그게 아니지. 분자에도 한번 1을 넣어볼래요? 분자도 0이 되죠. 이 말은 무슨 말이지? 0분의 0꼴이란 뜻이에요. 0분의 0꼴. 이건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 인수가 여기도 들어있다는 소리지. 오케이? 그래서 위를 인수분해했더니 x-1, x-4가 됐고 아래를 루트 x-1 했더니 요놈이 무리 범위에서 유리수 지수상에서 한 번 더 인수분해 되는구나. 루트 x-1, 루트 x 플러스 1 합차 공식으로. 그지? 그리고 x-4, 루트 x-1 그러면 이렇게 지워지죠? 예. 지워지면 내가 1을 넣을 수 있어 없어?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럼 F1이 정의돼 있어 안 있어? F1이 정의돼 있는 거예요. 응? 아니구나. 2를 넣을 수 없으니 쏘리. 헛소리를 했네. F1이 정의되어 있는지를 모르죠. 내가 최초의 정의를 잘못 내렸네. 그렇다. 다시 문제 좀 수정. 얘가 요렇게 돼서 바보같이 했네. x가 1이 아닐 때, 그렇지. 이 x가 1을 못 넣으니까 x가 1이 아닐 때로 정의되어 있어야지. 예. 그리고 4다 이렇게 4다 x가 1일 때 요렇게 정의되어 있어야지. 함수가 x가 1이 아닐 때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x가 1일 때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그러면 첫 번째 질문 f1이 정의되어 있는가에서 1에서의 함수값이 4로 정의되어 있다. 맞잖아요. 네? 맞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의 극한값, 그러니까 x가 1로의 극한값을 구할 때 아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요 녀석을 루트 x 마이너스 1, 루트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4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얘가 절대 1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지워지고 x에 1을 다시 넣으면 얼마지? 2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6.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 극한값이 x 이퀄 1로 가는 fx 값이 있어 없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얼마로? 마이너스 6으로. 그지? 세 번째 질문. 4와 마이너스 6은 같은가? 다르죠? 그럼 불연속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그래프를 봤어 못 봤어? 못 봤지? 못 그려? 이거는 미적분을 한참 배운 다음에 이과 미적분까지 다 한 다음에 그릴 수 있는 그래프예요. 지금 못 그려. 내 눈앞에 없어. 그런데 난 확실히 알았어. 이거 x 이퀄 1에서 불연속인 그래프야. 근데 대충 어떤 식으로 불연속이냐면 x 이퀄 1 자리에서 함수값은 4로 찍히고 극한값은 마이너스 6으로 찍히는 그런 불연속이야.
정리하면 x 이퀄 a에서 야 이렇게 쭉 어떤 구간에 대해서 연속성은 조사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연속성을 조사할 때는 x의 딱 한 지점에서만 조사하는 거야. x 이퀄 a에서란 말을 꼭 해야 돼요. fx가 연속이다 라고 하면 또 누가 졸리지? 누가 졸릴까? 수민아, 문장으로 기억하라 해서 네 입에 붙어있는 말을 말해봐. 뭐라고 기억하면 돼?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 요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x 이퀄 a에서 fx가 연속이다 라는 말은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1번 여기서 함수값 이거 정의되어 있어야지. 그래야 말하지.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극한값 이거 존재해야지. 그래야 저 말을 할 수가 있지. 그리고 마지막 3번 그 둘이 서로 같아야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론이에요. 이론. 이론은 이렇습니다. 누가 당신들한테 강의를 요구하면 이렇게 강의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는 어떠냐면 실제 나한테 이제 실제 문제가 나와. 실제 문제가 나오면 난 어떻게 하느냐? 조금 달라요. 뭐냐면 FA가 정의되어 있는 건 방금 전처럼 그냥 함수값을 줘버리거나 아니면 내가 쏙 넣어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 그러니까 FA가 정의되어 있는 건 그닥 궁금하지 않아. 솔직히. 넣을 수 있냐 없냐의 문제니까. 거기다 숫자를. 그러니까 우리는 세 가지를 해보는데 그게 뭐냐면 x 이퀄 a로의 우극한 이걸 해봐요. x 이퀄 a로의 좌극한 이걸 해봐요. 그래서 이 숫자가 얼마씩 나오는지를 봐요. 그리고 마지막에 fa 쏙 넣어요. 그리고 이 숫자가 얼마 나오는지를 봐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시도가 알파, 알파, 알파로 같으면 연속이라고 그래요. 셋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면 불연속이라고 그래요. 알겠어요? 그 다름은 알파, 알파, 베타일 수도 있고 알파, 베타, 알파일 수도 있고 알파, 베타, 감마일 수도 있죠. 그럼 이건 불연속의 양상이 다 다른 거예요. 네? 불연속의 어떤 그 현상이 다른 거라고. 뭐 생각해보면 금방 알겠지. 이거는 극한값은 일치하는데 함수값과 다른 거고, 이건 좌우극한이 서로 다르니까 끊어진 거고, 이건 좌우극한 다른 데다가 함수값도 딴 데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네. 몽창 다 불연속이라고 하는 거고, 오직 세 숫자가 같을 때만 연속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다. 알겠니? 꼭 기억해라. 이게 이론, 이게 실제. 그러니까 연속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를 먼저 기억하시고 그 문장으로 구성을 하면 돼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지난번처럼 또 안 했다는 소리 안 듣게 마무리 내용 얘기할게요. 함수의 연속성 의 성질 또 있습니다. 극한의 성질 있듯이 연속성의 성질이 있어요. 이번에도 짤짤없어요. 실수배와 사칙 연산이야. K, F, X, 도 연속이다. fx 플러스 마이너스 gx 도 연속이다. fx 곱하기 gx도 연속이다. gx
나누기 fx도 연속이다. 여기 물론 단 gx는 0 될 일이 없을 때 이거요. 실수배와 사칙연산. 뭐 성질이라고 그러면 맨날 이런 식이야. 시그마의 성질, 실수배와 사칙연산 중 곱셈 나눗셈 빼고 성립한다. 예, 극한의 성질, 실수배와 사칙연산이 성립한다. 똑같아요. 나중에 적분 나오면 적분의 성질 다를 것 같으냐? 똑같아요. 실수배와 사칙연산이에요. 항상 성질은. 항상 전제가 중요하죠. fx가 연속이고 gx가 연속일 때. 이 전제가 깔리면 이 네 가지 성질이 성립한다고. 예. 이게 이제 좀 전에 제가 그랬죠. x equal a라는 한 지점에 대한 연속성만 우린 조사할 수 있다고. 예? 그러니까 어떤 구간에 대해서 1부터 10 사이에서 이 fx는 연속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바로 이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성질을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연속이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함수가 연속이잖아. 그러니까 그 둘의 합은 또는 그 둘의 곱은 연속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속이야. 그리고 연속함수라는 거는 사실은 대부분 다 연속이에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접하는 6개의 함수가 있다고 그랬죠. 다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예요. 당신들은 6개 함수를 다 배웠습니다. 이들 중에 끊어지는 애 본 적 있어요, 혹시? 불연속이네? 유리함수에서 한번 끊어지는 게 보이는데 점근선 때문에 그 점근선을 정의역에서 제외하면 연속함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다 연속함수를 다뤄요. 그러니까 연속함수하고 둘이 더하거나 빼면 연속함수인 거야, 그냥. 이해돼요? 끊어지는 함수가 훨씬 더 적다고. 훨씬 적어요. 불연속함수가. 우리 적어도 고교 과정에서 배울 때에는. 게다가 이거 봐봐. 이 성질 봐봐. y는 x에 대해서 우리 얘기 좀 해보자. y는 x. 이 y는 x가 연속함수니 불연속함수니? 연속함수죠. 왜냐면 우리 생긴 걸 알거든요. 네? 연속함수예요. 실수 전 구간에서 연속함수예요. 그러면 x 곱하기 x 어때요? x 곱하기 x. 연속 곱하기 연속. 이거죠. 3번에 걸리죠. 예, 그러면 걔가 누가 되냐면 x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y는 x제곱은 연속일까 불연속일까? 연속함수가 되는 거예요. 연속함수인 x와 연속함수인 x를 곱했기 때문에. 이해돼요? 그러면 내가 요 x제곱 앞에다가 3을 붙여볼게요. 3x제곱. 그럼 1번에 걸리죠. 연속함수에다가 3을 붙이니 실수배가 돼요. 연속함수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2배한 x를 붙여볼게요. 2배한 x를 붙여볼게요. 그리고 여기를 더하기로 하면 2번에 걸리죠. 연속함수와 연속함수를 더했어요. 연속함수죠. 빼기 3. 상수함수도 연속인 거 알고 있죠. 연속함수인 상수함수를 뺐어요. 자, 그러면 3x제곱 더하기 2x-3은 연속일까 불연속일까? 연속이겠죠. 연속이죠. 실수 전 구간에서. 자,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x제곱에 x를 하나 더 곱하면 어떻게 돼? x 세제곱이 돼. 거기다가 실수배를 하면 어떻게 돼? 연속함수가 돼. 그걸 여기다 더해. 어떻게 돼? 연속함수가 돼. 결론. 존재하는 모든 다항함수는 연속이다가 돼요. 이해돼요? 네, 다항함수는 다 x를 연속적으로 곱해서 만드는 애란 말이에요. 그리고 걔네들을 체인처럼 연결을 하는 거예요. 덧셈과 뺄셈으로. 덧셈과 뺄셈으로 체인처럼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름이 다항함수인 이유가 그거라고. 항이 여러 개라고. 응? 예. 근데 어떤 애들도 덧셈 뺄셈으로 연결했을 때 다 연속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다항함수는 실수 전 구간에서 연속이다.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 배울 미분 가능까지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이다가 돼요. 그 다항함수는 실수 전 구간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녀석입니다. 다항함수 한 단어가 프리패스예요. 그러니까 예, 아주 편한 그래프란 얘기예요. 편한 함수. 그래서 이게 이 단원이 좀 모순된 게 연속성에 연습을 시켜야 되는데
연속성 연습을 시켜야 되는데 끊어질 애가 없어. 우리가 배운 애 중에. 그러니 끊어질 가능성을 어떻게 마련을 하느냐. 요렇게 요걸 뭐라고 불러? 케이스 기호라고 불러요. 케이스 기호. 케이스 기호로 함수를 분할해 버리는 거야. 분할해. 이 분할하는 방식은 지금처럼 x가 2일 때와 2가 아닐 때, 그러니까 이렇게 x축이 있으면 여기 2를 딱 기점으로 2에서의 함수값과 그 외의 모든 것, 이렇게 분할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어떤 분할을 봤지? 케이스 기호로 분할되는 함수? 2를 기점으로 얘보다 오른쪽과 얘보다 왼쪽으로 분할하는 것도 봤죠. 예, 여기에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2보다 작을 때 이렇게 분할되는 거 봤을 거예요. 예,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 이 아이들을 보게 될 겁니다. 예, 왜냐하면 안 끊어져. 다항함수가 안 끊어져. 그래서 억지로 끊어지는 애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보고 조사해 보라고.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 요구사항은 연속일 때, 연속이 아닐 때, 이렇게. 연속일 때, 연속이 아닐 때. 이렇게 요구를 하면, 아, 그래? 얘가 연속이야? 오케이. 그러면, 누구 할까? 의연아. 연속일 때 어떻게 한다고? 그렇죠.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를 보이면 되는 거예요. 연속이니까.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는 걸 보이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x를 2로 보내는 극한값을 계산할 건데, 극한값이라는 건 2에 닿지 않을 거기 때문에 2가 아닌 애에다가 적용하는 겁니다. 안 닿을 거니까. 그래서 x-2분의 a 루트 x-1 더하기 b가 되고요. 이퀄 같다. f2는 2에서의 함수값 정해줬으니까 는 2가 되는 거예요. 이걸 만족하는, 이게 이퀄을 만족하는 a와 b를 구하여라.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풀어본 것 같지 않냐? 많이까지는 아니겠지. 근데 요 전 단원, 극한값이 수렴할 때의 미정계수 구하기 기억나요? 여기 때문에 그걸 한 거예요. 이 단원 때문에 그걸 한 거예요. 이 함수가 x = 2에서 연속이다라는 조건으로 이 조건을 만족시키고 나니 그저 극한값이 주어진 미정계수 구하기가 된 거예요. 그럼 이 다음 수순은 알지? 여기다 2를 넣어봐. 0 됐네? 그러면 이게 수렴하려면 여기다 2를 넣어도 0이 되어야 해. 그래서 a 더하기 b는 0이야. a 더하기 b는 0이다가 하나 얻어지는데 그걸 b = -a로 바꿔서 여기다가 때려 넣으면 a로 묶일 수가 있고, 그러면 이 안에서 유리화를 통해 x-1을 얻어낼 거야. 그럼 지우고 다시 한번 대입. 한 것이 2다. 이렇게 해요. 오케이? 여기 있는 문제 유형들은 그렇게 푸는 거고요. 어제, 아니 오늘인가? 오늘이구나. 오늘 고3들 7월 모의고사 봤어요. 지금 제가 풀고 있어요. 풀고 있는데 요거 문제 나왔네요. 요 문제 유형이 모의고사에 그대로 나왔어요. 물론 배점은 매우 낮은 문제지만 3점이지만 나왔어요. 지금 이제 우리는 수능 문제 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이라고 전제를 깔아줬어요. 전제를 깔아준 애가 그 fx가 요거를 만족할 때 f1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f1 값을 구하세요. f1 값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 x에다 1 넣으면 되죠? x에다 1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난 f1을 구하기 위해 맨 처음 여기다가 1을 넣어 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는 f1이 들어갔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f1 값은 못 구하고 이 좌우변 항등식이니까 1, 1, 1, 1 이렇게 넣어봤는데
F1 값은 구할 수가 없고 그저 이게 0이어야 하니까 A가 마이너스 5이다 정도 알아냈어요. 이 값이 마이너스 5다는 거 알아냈어요. 근데 여전히 이게 그대로 있으면 나는 F1을 구할 수가 없어요. 1을 넣는 족족 왼쪽 놈이 0이 되니까. 자, 이때 어떻게 하느냐. 이때 바로 이거죠. fx 는으로 바꿔주면 x 마이너스 1분의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5가 되는데 여전히 지금도 1은 못 넣어요. 왜냐? 1 넣으면 부모가 0 되는데. 근데 우리 뭐 들고 있지? 연속이다를 들고 있어요. 연속은 F1과 1로의 극한값이 같다고 했어요. 연속이면 1의 함수값과 1로의 극한값이 같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얘를 2를 넣으려 하지 말고 리미트 1로의 극한값을 구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1 넣었더니 0이네 1 넣었더니 0이네 아 요놈 x-1 갖고 있다는 얘기구나 라고 하면서 x-1 x 플러스 5로 인수분해 될 거예요. 그리고 지울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집어넣으면 6이 나오죠. F1은 6이란 얘기예요. 알겠어요? 요렇게 연속의 성질, 연속의 확보, 연속성의 확보를 역으로 이용하는 거지. F1 값 구하라는데 그건 못 구하겠고 이걸로 대체할래 이런 거예요. 어? 방금 그 문제가 나왔어요. 여기가 이제 당신들을 괴롭히게 될 건데 이거는 먼저 해보기 전에는 제가 손대지 않겠습니다. 자, 수능 빈출 유형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제 이렇게 좀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냐? 고등수학 상하 할 때는 수능이 니네한테 멀었잖아. 멀고 입시라는 현실도 잘 안 와닿고. 근데 있잖아 수원부터 어떤 내용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야 이게 수능에 잘 나와가 나와요 말이. 네? 특히나 학생들의 점수 차를 제일 큰 폭으로 나게 하는 단원이 어딜까? 당연히 수투예요. 당연히 수투예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녀석은 바로 킬러 문항, 빈출 문항입니다. 22번에 나오는. 자주 등장하는 애예요. 자, 여기 그림을 보여준 fx와 gx가 있어요. gx는 끊어졌고 fx는 연속이네요. 그러면 두 개의 함수를 곱해서 만든 새로운 함수가 있어요. 이거는 f도 아니고 g도 아니고 f 곱하기 g라고 하는 새로운 함수죠. 새로운 함수를 하나 만들어냈는데 아까 우리 적용했던 성질이 적용되는가? 얘가 연속 함수죠. 근데 얘는 불연속 함수잖아요. 그러면 x 이퀄 마이너스 1에서 연속한다고 확정하여 말할 수 있나? 없죠. 반대로 말하면 그럼 연속함수 곱하기 불연속함수니까 불연속이야 라고 확정하는가?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예, 연속함수와 불연속함수가 곱해지면 연속일 수도 있고 불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가 조사해보라고 한 거야. 어떤 특정 지점을 주고 x 이퀄 마이너스 1 위치에서 연속인지 아닌지를 조사해라. 이때 이제 우리가 아까 공부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아까 우리가 확인하려고 했던 거. 누구한테 물어보지? 하나. 연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고요.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 가지를 조사할 건데 함수값이 정의되어 있는가, 극한값이 존재하는가, 그 둘이 같은가? 아니라고 그랬죠. 실제로는 우극한과
좌극한과 함수값을 조사한다고 그랬죠. 실제로는 우극한 값이 얼마인지 조사해보고 좌극한 값이 얼마인지 조사해보고 함수값이 얼마인지 조사해보고 그 세 개가 모두 같으면 연속이다라고 판정하는 거예요. 이 셋 중 하나라도 다르면 불연속이라고 판정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그걸 할 겁니다.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에 우측에서 접근할 때 fx 곱하기 gx의 값은 2라고요. 얼마인가?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에 왼쪽에서 접근할 때 fx와 gx의 곱의 값은 얼마인가? 아, 이거 각각 따로 할까? 지금 초짜들이니까 각각 따로 곱합시다. 세 번째, x 이퀄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 두 녀석의 곱은 어떨까? 자, 해보세요. 먼저 fx 마이너스 1로의 왼쪽 접근, 아니 오른쪽 접근. 오른쪽 접근하면 지금 어딜 향해서 가고 있나? 0을 향해서 가고 있죠. y좌표 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라고 대답하지 마. 제발 지훈아 대답하지 마. 마이너스 1로에 접근을 시키면 y좌표는 0을 향해 갑니다. 0. 그리고 gx는요. 마이너스 1의 오른쪽에서 따라가면 y좌표 마이너스 1을 향해서 가죠. 자, 좌극한 마이너스 1을 향해서 왼쪽으로 접근. 0이죠. 마이너스 1의 왼쪽에서 접근. 1을 향해 가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 여기 이 자리에서 함수값 0이죠. 얘는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은 얼마야? 0이네요. 자, 딴 거 떠나서 오른쪽만 봐봐요. gx는 마이너스 1로에 우극한 마이너스 1, 좌극한 1, 함수값 0이고 완벽하게 끊어진 함수예요. 근데 왼쪽에 fx가 마이너스 1로에 우극한 0, 좌극한 0, 함수값도 0이에요. 그러면 이 최종 결과물은 0, 0, 0이죠. 자, 어때? 네, 연속이라고 판정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 fx 곱하기 gx는 연속 곱하기 불연속의 함수인데 그 결과물이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 되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기계적인 대응을 하는데 얘들아, 기계적인 대응을 하는데 이 결과가 암시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이거 봐봐요. 여기가 불연속이죠. 그럼 세 값 다르죠. 세 값 다른데 왼쪽에 있는 어떤 아이가 000 나오면 얄짤없이 000 나올 거 아니야. 그 000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고. 이게 000 이쪽이 000이다가 의미하는 바. 그래프상에서 보면 여기를 관통하고 있죠. 마이너스를 관통하고 있어요. 연속으로. 그러니까 우극한 도형, 좌극한 도형, 함수값도 0일 수밖에. 그럼 우리 처음부터 그래프로 판독할 수 있었다는 얘기잖아. 자, 어떻게 판독하면 되냐면 이 불연속 함수의 불연속 지점을 이 연속 함수가 관통해주면 그 자리를 0으로 관통해주면 연속이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프로 바로. 오케이? 그럼 똑같은 질문을 x 이퀄 1에서 한번 해볼까요? x 이퀄 1에서? x 이퀄 1에서 이 gx는 지금 끊어진 거 보이잖아. 그냥 그래프상으로도 끊어졌잖아. 근데 이 1자리를 얘가 어디서 지나가고 있을까 지금? 여기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자리에서 지나가고 있죠? 얼마인지 모르지 않는구나. 2를 관통하고 있죠. 2를. 그러면 불연속 값에 곱하기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쪽 결과가 어떨까? 다 다르겠죠? 셋 다 다르겠죠? 그럼 불연속이에요.
이건 그냥 그래프만 보고도 바로 불연속이다가 되는 거예요. x 이퀄 1에서. 아시겠습니까? 거의 이거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이어도 특정 S 좌표에서는 연속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럴 수 있어요. 마이너스 1, 0인데 얘가 1, 0. 안 되겠는데? 0은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데? 예. 네. 그러니까 불연속일 때 예를 들어서 이쪽이 마이너스 3, 2, 6 이렇게 되는데 이쪽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6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1 이렇게 되면 결과가 6, 6, 6으로 나와서 연속일 수 있어요.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도 연속이 될 수 있어요. 잘만 맞추면. 근데 드물어. 그런 일은. 물론 가능성은 있죠. 나눠 놓고 연속성을 조사하라.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 나눠 놓은 이 대상도 옆에 곱해져 있는 연속 함수가 0, 0, 0을 만들어주면 좌극한 0, 우극한 0, 함수값 0을 만들어줄 수만 있으면 연속이 돼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거는 x 이퀄 2에서 조사를 해보래네요. 지훈아? x 이퀄 2에서 조사를 해보래네. 그러면 fx를 봐봐. x 이퀄 2에서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예,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 이게 떨어져 있어. 우극한, 좌극한이 달라. 불연속이야. 그러면 이게 불연속이야. 아니네. 이게 불연속이야. 얘는 연속함수예요. 끊어진 x 이퀄 2에서 연속함수죠. 연속함수죠. 예. 그러니까 얘가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어디로 수렴하는지만 보면 돼요. 지훈아, 얘 2에서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어디로 가니? 0으로 가요. 그죠? 0으로 가요. 그러니까 얘한테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조사해보면 0, 0, 0 이렇게 나오기가 예상돼 있죠? 예정돼 있죠? 그럼 여기에 무슨 값이 나와도 곱하면 0, 곱하면 0, 곱하면 0이 되겠죠? 연속이에요. 요 자리를 요렇게 통과해주면 0이에요. 연속이에요. 알겠어요? 이렇게만 간단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이 당위성을 이용해서 또 이제 문제들을 막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개발해 냅니다. 합성함수의 연속. 이게 이제 제일 어려울 텐데, 뭐 현상적으로는 가장 어려울 거예요. 한번 보여줄게요. 이건 왜 시작부터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해놨지? 쉬운 거 내놔. 쉬운 거 내놔. 오케이. 불연속이었네? 연속을 먼저 해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씨. 할 수 없네요. 자. 좀 어려워 보이지만 얘로 일단 합성함수의 연속성을 따져봅시다. 우리 요 전날 화요일날 합성함수의 극한 조사했던 거 기억나요? 합성함수의 극한? 그게 여기 반영되는 겁니다. 어떤 스토리였냐면 G 서클 fx에 요 괄호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에 리미트가 걸리면 바깥쪽에 리미트가 걸리면 나의 리미트의 조사 대상은 바깥에 있는 G의 y좌표인데 움직이는 애는 x가 되니까 우리는 두 단계를 거쳐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x가 a의 우극한일 때, x가 a의 좌극한일 때 이 fx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이동하는지 알파의 플러스, 알파의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요. 이걸 본 다음에
그 다음에 G에다가 그 알파로의 우극한과 알파로, 예를 든 거예요. 알파로의 저항한. 요렇게 한번 거쳐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였어요. 지금은 거기다가 x = a를 하나 더 추가해서 그러면 FA가 얼만데를 얻어내고 그 안에다가 얼만데 한 다음에 이 세 개가 같은지 다른지 셋이 모두 같으면 연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요렇게 잘라서 여기만 해봤는데 거기다가 함수값을 얹어주면 세 개가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으면서 연속이 확보되는 겁니다. 셋 중에 하나라도 다르면 불연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그래프까지는 좀 그렇고 1을 기점으로 오른쪽과 왼쪽 이야기를 좀 할게요. 1을 기점으로 오른쪽은 fx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2차 함수가 되고 헤헤이 또 듣고만 있다. (1의) 왼쪽은 x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1을) 기점으로 x = 1을 기점으로 오른쪽은 이건 이제 제 나름대로의 표현입니다. 그래프 그리기 싫을 때 수직선에다 놓고 1의 오른쪽은 다 이 함수에 적용하고 1의 왼쪽은 다 이 함수에 적용할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gx는 그림을 좀 그려야죠. gx는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2분의 a 이 절대값을 0으로 만드는 이 새끼 계속 신경 쓰게 만드네. 지훈아 그냥 보면 알아. 그러니까 네가 노력을 하고 있다 아니다 저 새끼 앉아서 정말 관람을 하고 있다는 그냥 딱 보면 너의 자세와 태도와 눈빛에서 나와. 근데 그런 다음에 뭘 잘하고 싶다 더 나아지고 싶다 이 말을 하려면 최소한 네가 그런 당위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열심히 했어요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 결과에 대해서만 맨날 얘기하면 지금의 이 태도가 그냥 원인이 돼버려. 애를 써. 다 수업 듣기 힘들어. 전부 졸음과 싸우고 있어. 너랑 다 비슷한 상태라고. 근데 적어도 내가 지적은 하지 않잖아. 넌 자꾸 지적을 하잖아.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해? 내가 널 특별하게 미워해서야? 자, 절대값 그리는 방법은 절대값에 x에 갖다가 집어넣어서 0을 만드는 값을 기점으로 두 개의 V자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데요. 요 앞에 있는 숫자가 기울기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2, 얘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그러니까 이제 A가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이 자리가 움직여 다니겠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움직여 갈 수 있고요. 이쪽으로도 이렇게 움직여 갈 수 있고요. 그럴 가능성을 두고 이제 이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임을 보일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을 보일 방법은 없어요. 이건 헛소리예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는 웬만하면 다 연속이고 불연속일 가능성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gx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니 gx로 끊어질 일은 없잖아. gx로 끊어질 일은 없으면 fx로 끊어질 가능성이 있는 건데 이게 함수가 g 서클 fx니까 얘가 끊어질 일이 없으면
얘가 끊어질 가능성이 있는 건데 얘의 가능성 역시나 딱 보시면 1의 오른쪽의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항함수라고요. 다항함수가 끊어지겠냐고. 안 끊어진다니까. 1의 왼쪽의 모든 실수에 대하여 x 플러스 1 다항함수예요. 안 끊어진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건 대다수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대다수가 연속이에요. 딱 하나 의심되는 지점이 있는데 어디야? x 이퀄 1이죠. 요 접합 부위에서 불연속의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휴. 자, 그래서 이거 어차피 그래프가 있어야겠구나. 1 집어넣어 보면 1,1을 지나가는데 2차 함수가 이거니까 여기서 요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겠네요. 얘가 요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올라가는 직선이겠네요. 이 자리가 이 정도 되는. 지금 이거 그린 게 이거예요. 끊어졌네요. 그런데 fx가 이렇게 끊어졌다고 그래서 f서클 g서클 fx까지 끊어졌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조사를.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조사를 해볼 거예요. x가 1의 오른쪽으로 갈 때, x가 1의 왼쪽으로 갈 때, 그리고 x가 1일 때 이렇게요. 이때 합성함수이기 때문에 f가 어디로 가는지를 조사해야 된다고 했죠. 자, 보세요. 1의 오른쪽에서 접근을 합니다. 1의 오른쪽에서 이렇게 접근을 해요. 어딜 향해 가지? 어딜 향해 가지? 목표 지점이 1이라는 건 알았어. 그럼 그 다음 조사는 1을 향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지 옆에서 접근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 이걸 조사해 봐야 돼요. 지금 1이라는 목표 지점을 향해서 어떻게 되고 있니?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그 말은 1보다 크다는 소리입니다. 1 플러스란 얘기죠. 자, 1의 왼쪽이요. 1의 왼쪽은 이렇게 타고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타고 올라간 목표 지점이 어디야? 2라는 건 알고 있죠, 지금? 목표 지점은 2예요. 2로 향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럼 2가 아직 안 됐다는 뜻이잖아요. 2 마이너스가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함수값 x 이퀄 1에서 이거는 이제 둘 중에 하나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냥 f 이퀄 1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이 세 가지를 g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이제 g에 2 마이너스 이렇게 g1 이렇게. 그리고 얘가 연속이 되는 걸 조사해라가 아니라 연속이 되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연속이 되도록. 그러면 얘가 어떤 값이면 얘도 하트고 얘도 하트여야 하는 겁니다. 이 값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 이걸 이제 gx로 갖고 오면 gx로 갖고 오면 이런 거야. 이게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1 플러스나 1은 같은 거예요. 연속함수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은 값이고 1에서 같은 값이고 2에서 같은 값이야. 2-는 소용없어. 얘가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G1과 G2가 같아야만 한다는 얘기예요. 같도록 이 A 위치를 좀 정해주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같아지냐? G1과 G2가 어떻게 하면 같아질까? 생각. 같은 높이에서 같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같은 높이, 이게 얼마의 높이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높이가 같다는 얘기니까 요거의 x좌표가 1이고 요거의 x좌표가 2이도록 하는 2분의 a를 거기다가 위치시키면 되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2분의 a가 얼마면 될까요?
1.5 다시 말해 2분의 3. 2분의 3. 그래서 A는 3이면 되는 겁니다. 사고의 결과물 알겠어요? 물론 처음 봐서 낯설고 어렵겠지. 그리고 이거 싹 지운 다음에 다시 이제 시작해봐 라고 하면 아마 순서를 기억하려고 들 거예요. 내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당신들 힘으로 풀어보시다가 막히는 거 한 번 더 느끼시고 그 다음에 영상 다시 한번 틀어보세요. 알겠어요? 그 막히는 지점이 이게 지금 큰 논리의 과정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다 막히고 어디까지 가다 막히고는 개인별로 다 차이가 날 거야. 그 막히는 지점에서 뚫어야 돼. 알겠어요? 이거는 수능으로 따져도 4점짜리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아이고야. 아, 별말 아니었구나. 두 함수 fx와 gx의 그림과 다음과 같을 때 이 표현을 니네가 아나? 이 표현을 배웠나? 아직 안 배웠죠? 닫힌 구간, 열린 구간 얘기. 시험에는 나오긴 했어요. 그래? 별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미적분 하면서 자주 보게 될 기호인데,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라고 할 때 이거랑 같은 표현이 이 대괄호예요, 대괄호. 마이너스 1, 3 하고 여기다 앞에 닫힌 구간. 닫혔다는 건 등호가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닫히면 극한의 적용이 안 되고 끝에 가서 이렇게 딱 닫게 되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열어놓으면 이거는 마이너스 1에 닿지 않으면 영원히 접근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열렸다 그래요. 열린 구간. 이거는 소괄호로 씁니다. 소괄호.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 3. 그래서 이 점좌표랑 헷갈려요, 얘는. 그래서 앞에 항상 구간 내지는 열린 구간 이런 말을 써줍니다. 알아들으시고요. 그러니까 얘는 한마디로 고치면 마이너스 1에서 x 사이라고 커튼을 이렇게 치겠다는 거예요. 이쪽에 커튼 치고 이쪽에 커튼 치고 이렇게. 여기만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만 봐라. 얘도 여기서 이거는 아니지. 이 함수의 x는 fx니까 이 x의 범위는 요 놈이어야지. 이렇게 커튼 쳐놓고 불연속이 되는 x값을 모두 구하라 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웬만하면 연속이에요. 합성함수든 함수의 곱이든 나누기든 웬만하면 연속이니까 불연속은 의심되는 지점을 조사하는 겁니다. 의심되는 지점. 그러면 이게 G 서클 fx니까 의심되는 지점이 어딜까요? 라고 하면 먼저 fx가 끊어진 자리 다 의심 지점이에요. 안겨있는 애. 안겨있는 애가 끊어있는 자리. 근데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여기 끊어졌고 여기 끊어졌죠. 그러면 조사 대상은 x 이퀄 0과 x 이퀄 2입니다. 조사 대상이. 그 다음에 또 골치 아픈 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안고 있는 함수 gx가 끊어지면요. gx는 오직 한 자리에서 끊어졌죠. 그럼 우리의 조사 대상이 x 이퀄 1일까? 그게 아닌 게 문제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들릴래나? 이 gx의 가로축이 x인 건 괄호 안 x 얘기거든. 이 괄호 안에 x가 1일 때가 끊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가 fx를 안고 있죠. 그러니까 의심되는 지점은 바로 fx가 1 되는 지점이 의심되는 겁니다. 괄호 아니니까. 근데 fx가 1이 된다는 건 여기서 괜히 이거 커튼 쳐놔가지고 헷갈리기만 하네.
여기서 이렇게 가로선을 그었다는 얘기예요. 1을. 그럼 그때 fx라는 y좌표를 1이 되게 하는 x값들이 있지. 그걸 다 조사해야 돼요. 그걸. 그러니까 요걸로 얘기하면 요 지점이죠. 요 지점. 얘가 기울기가 2짜리, 마이너스 2짜리이기 때문에 요게 얼마인지 모르는 게 아니라 압니다. 여기가 2분의 1 위치예요. 2분의 1, 2분의 3, 2니까요. 그래서 x 이퀄 2분의 1도 조사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원래는 여기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닫힌 구간 3에서 버렸기 때문에 요거는 요게 얼마냐면 4인데 4는 조사를 안 해봐도 돼요. 원래는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fx가 여기서 만약 꼬불꼬불했다면 난리가 나는 거야. 그걸 다 조사해야 되는 거야. x1과 만나는 날. 네, 그래서 우리의 조사 대상은 0, 2, 2분의 1 이렇게 세 개로 압축이 됩니다. 이것만 해도 상당히 귀찮아요. 네. x 이퀄 0 플러스 0 마이너스 x 이퀄 0일 때 x가 2 플러스 2 마이너스 x 이퀄 2일 때 x 이퀄 2분의 1 플러스 x 2분의 1 마이너스 x가 2분의 1일 때 이렇게 이 세 번 조사해야 돼. 이때마다 f 어디로 가는지 봐야 되고 그걸 다시 G에 넣어야 되고 귀찮아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죠.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죠. 네, 요쯤에 해두죠. 이거 이번 주말까지입니다. 이번 주말까지 난 좀 미리 해오길 바랬는데 각자 또 뭐 각자의 이유가 다 있다니 이번 주말까지 다음 주 화요일 오기 전까지를 기한으로 함수의 극한과 연속성을 마스터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